화내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방식이 몸에 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함께 생활하는 가족, 가까운 친구, 직장 동료들도 나의 감정 표현 방식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감정이 전염되듯 퍼지고 결국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쉽게 예민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주 화를 내면 자녀도 비슷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한 사람이 자주 감정을 드러내면 분위기가 날카로워지고 감정적인 갈등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화를 내면 상대가 불편해지거나 상황이 해결될 것 같지만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 내뱉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고 한순간의 감정적 행동이 오랫동안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화를 자주 내면 사람들은 점점 나를 피하게 되고 결국 혼자 남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에게 화를 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점점 신뢰를 잃고 결국 도움을 받아야 할 순간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내는 것이 반복되면 뇌도 변합니다. 우리의 뇌는 자주 사용하는 감정과 행동 패턴을 기억하고 그 반응을 자동화합니다. 한번 화를 내고 나면 다음번에도 더 쉽게 화가 나게 되고 그 방식이 점점 강화됩니다. 결국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되고 나도 모르게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뇌가 변화하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분노를 통제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뇌가 훈련을 통해 습득하는 것인데 분노를 자주 경험하면 뇌는 점점 공격적인 반응을 기본 패턴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무의식적으로 화를 내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화를 내면 순간적으로 감정이 표출되면서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신체적으로는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화를 낼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심박수가 올라가며 혈압이 상승합니다. 즉, 화를 낼수록 몸이 더 긴장하고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는 신체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불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화를 내는 이유를 모르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단순히 눈앞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 억눌린 감정, 반복된 패턴 속에서 쌓인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또다시 화를 내게 됩니다. 결국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충분히 길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고 분노를 유발하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이런 감정 습관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점점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고
결국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조절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은 존중을 받게 됩니다. 노년에는 과거보다 더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화를 조절하지 못하면 가까운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화내는 것이 습관이 될 수도 있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충분히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면 삶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지금까지의 분노 습관을 돌아보고 앞으로는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를 줄이면 인생이 더 가벼워지고 몸과 마음도 한결 건강해질 것입니다. 1. 주변 사람도 닮는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하고 그들의 말과 태도를 보고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습니다. 가까운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그들의 감정과 사고방식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특성으로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존하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이 습관을 따라 하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들의 말투가 비슷해지고 특정한 감정 표현 방식이 몸에 배는 이유도 바로 이런 영향 때문입니다.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말하는 방식이나 제스처를 따라 하기도 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다르게 생각했던 일도 자주 듣고 접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부모와 자녀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며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자녀의 성격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주 화를 내거나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그런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침착하게 대화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비슷한 태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투나 행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많이 한다면 아이들도 그런 태도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형성된 감정 표현 방식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인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듣고 배운 방식대로 타인과 소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분위기나 조직 문화는 개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이고 활기찬 분위기의 직장에서는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불만과 비판이 많은 환경에서는 직원들도 쉽게 부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고 경쟁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사가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조직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직원들의 행동과 사고 방식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배우고 적응하면서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던 환경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긍정적인 환경에 있으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고 부정적인 환경에서는 나 역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에도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그런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반면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모르게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년이 되면 이러한 영향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환경과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한정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긍정적이고 활기찬 사람들과 함께하면 노년에도 삶의 질이 높아지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이 많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쉽게 우울감에 빠지거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결국 가까이 두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평온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며,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성장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나도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점점 그런 감정에 물들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주변 환경을 돌아보고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곧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감정, 태도, 사고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보다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2. 손해보는 것은 나 자신이다. 삶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에는 크고 작은 감정이 개입되고 때로는 순간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감정에 휩쓸려 내린 결정이 결국 가장 큰 손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경우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한 행동이 결국 내게 불이익을 가져오고, 감정을 앞세운 선택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 상처를 주고받으며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날 때는 상대에게 강하게 말하고 싶고, 억울할 때는 내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지만 그런 행동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로 남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한순간의 화로 인해 좋은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지나친 감정 표현으로 인해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조절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존중받고
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감정적인 선택은 손해를 부릅니다. 순간의 충동적인 소비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로 남습니다. 당장 사고 싶은 물건을 사면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꼭 필요하지 않은 소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투자나 경제적 판단에서도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상사나 동료에게 감정을 표출하면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이후의 관계는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감정보다 냉정한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기 어려우며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감정을 다스리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조직에서 인정받고 더 좋은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에서도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배려가 필요하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가족 간의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 형제 자매 간의 관계에서도 감정적인 행동이 반복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가족 관계는 한번 틀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노년이 되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순간의 감정으로 행동하더라도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소중해지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 더욱 필요해집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큰 외로움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손해를 보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더 큰 후회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결국 내 삶을 더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스스로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후회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회의 대부분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순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감정에 휩쓸려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손해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을 다스리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것이 나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3. 뇌가 변한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생각하는 방식,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습관까지도 모두 뇌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성격이나 감정이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뇌는 우리가 무엇을 반복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경험하는 감정, 그리고 반복하는 생각이 결국 뇌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쌓여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뇌의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감정과 사고방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경험하면 뇌는 점점 더 그 감정에 익숙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자주 경험하면 뇌는 점점 더 긍정적인 패턴을 강화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감정을 더 자주 경험하느냐에 따라 뇌는 그 방향으로 적응하고 우리의 성격과 사고방식까지 변화하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뇌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점점 더 긴장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면 뇌는 점점 더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뇌의 변화는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뇌의 신경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더 향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에 자주 노출되거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게 되고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좋은 습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에 따라 변화합니다. 좋은 습관을 반복하면 뇌는 그 습관을 더욱 강화하고 나쁜 습관을 반복하면 뇌는 그 방식에 더 익숙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년이 되면 뇌의 변화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비교적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뇌는 점점 더 기존의 사고방식과 습관에 익숙해지게 되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면 뇌는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변화 없이 살아가면 뇌는 점점 더 무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취미 활동을 즐기며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뇌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변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경험하면 뇌는 그 패턴을 학습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경험하면 뇌는 그 패턴을 강화합니다. 좋은 습관을 유지하면 뇌는 더욱 건강하게 작동하고 나쁜 습관을 반복하면 뇌는 점점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뇌의 건강이 달라지고 결국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고 좋은 습관을 실천하며 끊임없이 배움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뇌를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결국 그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뇌가 그 패턴을 학습하게 되어 더 쉽게 예민해지고 더 자주 화를 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감정을 표출했을 뿐이지만
반복되면 그 방식이 습관이 되고 결국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욱 쉽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의 폭발은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화를 내거나 감정을 격하게 표출하면 신경계가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면역력 저하 등이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만성 스트레스와 연관된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이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반드시 격한 감정으로 표현해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한 태도로 문제를 바라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노년이 되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할 기회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많아지고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은 줄어듭니다. 이때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더 평온한 삶을 살고 인간관계에서도 존중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모든 방법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은 일시적인 해소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더욱 증폭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간적으로 감정을 분출하면 그때는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이후에 후회하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감정 해소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능력은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길러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점점 더 쉽게 감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조절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인생을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를 줄이고 더 현명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연습을 하고 스트레스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능력이야말로 삶을 평온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5. 이유를 모르면 계속 반복된다.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환경 탓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감정적인 반응, 선택의 패턴에는 항상 이유가 있으며 이를 깨닫지 못하면 변화도 어렵습니다. 인생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대부분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습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다시 하게 되고 같은 후회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똑같은 실수에 대해 후회하면서도 다음번에도 같은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화를 내거나 같은 유형의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겪는다면 그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같은 갈등이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반응 패턴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익히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실수를 되풀이하는 원인을 모르면 결국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불필요한 후회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지 못하고 같은 상황에서 같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같은 선택을 합니다. 이유를 모르면 그 선택이 또다시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는 같은 후회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를 분석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같은 패턴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변화를 시도할 기회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고방식과 습관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운이 나쁘거나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는 외부 환경이나 운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유를 이해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다른 선택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을 분석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우며 성장해야 합니다. 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왜 그런 일이 반복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유를 모르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만 이유를 알게 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선택이 항상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을 분석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유를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까운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들의 사고방식, 감정 표현, 행동 패턴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됩니다. 긍정적인 환경에서는 좋은 습관이 자리 잡고 부정적인 환경에서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태도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나의 행동 패턴이 됩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말하고 행동하면 후회로 남는 일이 많아집니다. 상대방을 이기고 싶어서 내뱉은 말이 결국 관계를 망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선택이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충동적인 감정 표현은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단절시키며 결국 나에게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하는 행동과 선택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자주 화를 내고 부정적인 감정을 반복하면 뇌는 그 패턴을 학습하고 점점 더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연습을 하면 뇌는 점점 더 침착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성격과 사고방식을 형성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뇌는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감정을 조절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뇌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더 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는 답답한 마음이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스트레스를 불러오고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것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길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 감정이 더욱 강화되고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나의 행동 패턴과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외부 환경이나 타인을 탓하며 문제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원인을 분석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이 되면 이러한 감정과 행동 패턴이 더욱 고착됩니다. 젊을 때는 변화에 적응하기 쉽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배울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고방식과 감정 표현 방식이 굳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정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해지는 시기인 만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찾고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행동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항상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다면 감정을 조절하고 건강한 환경을 선택하며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